NIB 초대석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박우섭 남구청장을 모시고 남구의 주요 현안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죠. 그럼 2016년 올해 네. 구정 목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2016년도 올해에는 저희 남구에 많은 희망적인 그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 2월 말에는 용현동, 숭이동, 하익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이제 수인선 남구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네. 그리고 6월 말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주안 5공단, 주안역, 시민회관, 석바위를 관통하면서 주안역이 환승역이 되어서 우리 남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인천대 부지였던 도하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이제 청운대학교하고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들어선 데 이어서 이제 누구나 집이 입주하고 또 뉴스테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대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입니다. 또 아주 어려운 여건을 오랫동안 끌어왔던 용마루 주거환경 사업이 이제 보상을 다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주안 이사동 뉴타운 사업의 선도 사업인 우리 이 주안초등학교 이전 사업이 보상을 마치고 그리고 학교 신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 또 가정법원과 등기국 중앙정부 지방합동청사 이런 새로운 국가기관들이 저희 남구에 다 유치되면서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공돈의 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이 금년에 그 첫 삽을 띄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희망적인 그러한 발전 사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A형적인 발전만으로는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습니다. 또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죠. 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지방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자치와 분권의 큰 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작년에 저희 남구에서 자치 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동을 강화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 남구가 되어서 우리 국가적 위기를 지방에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금년에 저희 남구에서는 평생학습 또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지혜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통두레 운동, 마을 만들기, 마을관리사무소 사업, 커뮤니티 그린웨이 조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사이에 협력하고 공동체 정신을 더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도시농업이나 업사이클 에코센터를 운영을 해서 또 환경적으로 저희 남구가 더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 잘 사는 그러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축제나 생활문화예술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들 사이에 더욱 신뢰와 협동을 높이는 그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2016년도에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네, 지금 전에 말씀 듣고 보니까 상전벽해 이 말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야말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네. 2015년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2015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예.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예.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저희가 2015년도에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역시 제일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이것이 제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0분 가까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시지만은 외로움을 달래시고 네. 또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시장형 사업 우수 수행 기관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또 저희 남구가 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폐가나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그 소유주하고 저희가 3년간 무상 임대 계약을 받아서 그것에다 마을 주택관리소도 만들고 또 마을 방송국도 만들고 돌봄의 집으로 하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을주택관리소는 남구가 인천시로부터 선도구역으로 선정되어서 7월에 전국 최초로 도하 3구역 드림 마을주택관리소를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올해 힘들여서 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이거를 아예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고쳐서 살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해제하고 그 해제된 구역을 또 저층 주거관리 주거환경 사업을 해서 네. 예를 들면 숭의 4구역이나 7구역 같은 데는 저희가 한 70억을 들여서 도시가스도 공급하고 또 도로도 늘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 공동 주민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아이미디어 시티를 우리 남구의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미디어 축제를 각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동별로 축제를 함으로써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우리 남구 주민들은 각자 그 이 학교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남구한테 의미가 있었던 일은 역시 우리가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남구의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원탁회의도 하고 또 어머님들도 영상도 만들고 하는 이러한 학부모와 아이와 선생님이 하나가 되는 교육혁신 지구 사업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미디어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여는 그 사회 패러다임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져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해였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정한 슬로건이. 그 올해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 추진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은 이제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했는데 올해는 이제 교육혁신지구 2년 차입니다. 그래서 교육혁신 정착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또 마을이 곧 학교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선조들도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남구가 전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하고 우리 남구의 학부모들은 살고 싶은 남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혁신의 목표인데 작년에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살고 싶은 남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남구가 교육을 통해서 살고 싶은 남구가 되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서 우리 남구에 살고 싶다라고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는 예전부터 향교도 있었고 또 학산 서원도 있었고 또 인천 아이들의 교육계는 인천 교대도 저희 남구에 있었고 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이렇게 보면은 교육하고 아주 원천적으로 관련이 깊은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저희가 교육혁신 정착의 해로 정해서 정말 우리 남구의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청용 교육감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정말 감동이 오는 얘기는 즐겁게 배워야 아이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 정착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네. 교육혁신 정착. 예, 아니 그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고요. 그 남구에는 좀 언더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남구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 이것이 남구의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우리 저희 남구가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그러한 노력도 하고 또 이미 저희한테 만들어진 통통통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에 맞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도에 획기적인 것은 저희 남구의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바로 저희 남구청 그 앞에 있는 운동장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영장도 들어서고 뭐 여러 가지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서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정말 더 편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저희 이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주안역 앞에 있는데 그곳도 이제까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거기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올해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또 저녁에 늦게까지 한 9시까지 그 체력증진센터에서 자기 체형이나 이런 것을 검사받고 운동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사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에는 하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시는군요. 네. 그 역시 일자리 문제 관련된 게 지금 우리나라 뭐 실업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화두인데요. 그 올해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남구가 가장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성과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 역시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 남구가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더 실천을 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체험 교육을 더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진로 체험 센터도 세우고 또 우리 남구에 있는 여러 그 기관들이나 이런 이 기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앞장설 때 이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청년 실업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청년층들을 위해서는 주안역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미디어 창조 도시를 통해서 이 문화적인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젊은이들이 원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지난해 그 안전등급 2등급을 판정을 받은 재흥시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물론 뭐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저희가 재흥시장을 위해서는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또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걸 단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재흥시장은 원래는 거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신축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해야 될 일이 재개발을 해제해야만 해제해야만 거기에다 뭔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다 재개발을 해제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이제
2등급 안전등급에서 2등급을 받아야만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소개시키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또 그 2등급을 받도록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거기에다가 인생 이모작 센터도 세울까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세울까 하다 체육시설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결국 그것이 한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투융자 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워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세웠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인천시에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올해 12월 말일까지 36억 원을 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을 그걸 보상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도록 하고 그곳에 주차장과 공원과 그리고 체육 시설을 짓는 이런 것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구청이 나서서 이렇게 빨리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재흥시장의 이 위험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임 시장인 송영길 시장님 때부터 또 유정복 시장님 모시고 나셔도 계속 시장님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이곳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위험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니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을 까지 저희가 이 재흥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다음에 사업을 가장 빨리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이제 보상을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도록 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저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그 인천시가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하다 보니까 뭐 남구 또한 이런 부분 뭐 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이익 아닌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 예산 규모하고 그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 남구가 올해 예산 규모가 4,640억 원이고 네. 특별회계까지 157원까지 합치면은 4,8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작년보다 한 7.5% 늘어난 것인데 사실 지금 이제 지방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에서 하기로 한 사업들 예를 들자면은 노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누리과정이 아니라 무상보육 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해서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하면 괜찮은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 지방정부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 한 100억 정도 되고 또 이 무상보육에도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그건 당연히 중앙정부가 공약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또 조그만 공원도 만들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부담시키니까 뭔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치분권 운동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데는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기초연금 같은 거 일부를 이렇게 부담하게 하면은 어려운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이 충북대학교 강영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뭔가 음식을 시켜서 배달을 시켜주면은 그거 배달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했는데 거기 배달해 주면서 음식값의 일부를 이 지방정부에다 떠넘길 것 같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방정부의 재정이 조금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 정부는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면은 저희의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일부 그런 현상이 지금 인천시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천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 시설들은 100% 인천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이제 또 기초지방정부하고 50대 50으로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은 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지방정부들은 재정 운영들을 굉장히 건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부채도 이렇게 줄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정부에서 우리한테 그동안에 부담하지 않던 것을 부담시키지만 않으면은 지방재정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산에 대한 배정 또 이런 중앙정부나 우리 시 같은 곳에서의 그 기초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부분에 어떤 투명한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지원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하고 시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정부의 재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초지방정부는 우리 기초지방정부에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할 것, 시정부가 할 것에 대해서 일부 재정 부담을 우리 기초지방정부한테 떠넘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남구가 올해 하반기에 지역재단을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각 동을 돌면서 설명회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남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구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설립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구청장 공약으로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우리 주민들하고 모여서 우리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께서 그거를 구청이 앞장서고 구청장이 앞장서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잘못 악용될 소지도 있고 또 구청장이 바뀌면은 이 사업이 잘 안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주도로 하기로 했고 또 이것을 너무 복지 쪽에만 국한되면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뭐 다른 사업들의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복지 쪽으로만 국한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지역복지재단에서 지역재단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이 앞장서기보다는 주민들이 앞장서는 정말 아주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추진위원들이 직접 본인들이 돈을 내서 또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이 지역재단을 홍보하고 그리고 그 목표도 뭐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뭐 3,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적은 돈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우리 남구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도 참여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부하고 좋은 일에 헌신하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지역 정체성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서로 같이 나누고 하자는 그런 이제 취지이신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2016년도는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는 지혜와 화합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죠. 저는 2016년이 정말 지혜롭고 그 다음에 화합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청장직을 수행한 지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국민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근로의 권리,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우리 지방정부가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고 저희 남구는 이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남구가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